재워주는 아들의 옛날 이야기. 머슴 강돌이의 숨겨진 비밀. 해가 채 뜨기 전 산골 마을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물가로 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살의 청년 강돌이였습니다. 그는 두레박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끌어올릴 때도 그의 동작은 느렸습니다. 다른 머슴들이라면 힘차게 잡아당기는 일을 그는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했습니다. 저 녀석은 참 둔하구만. 이웃집 머슴 칠복이가 지나가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돌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동이를 이고 주인집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양반 이도간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주인 마님이 나와 있었습니다. 강돌이, 오늘은 밭들어 모치는 일을 해야 한다네. 예, 마님. 강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순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강돌이는 5살 때부터 이 집 머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뒤 홀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15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돌아, 네 아버지 말씀을 잊지 마라. 힘은 자랑이 아니란다. 강돌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7살 강돌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큰 바위를 번쩍 들어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른 둘이 겨우 들 법한 바위였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는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돌아, 그걸 어떻게? 아버지는 황급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강돌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돌아, 잘 들어라. 네 힘은 하늘이 준 것이다. 하지만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왜요, 아버지? 힘이 센 사람은 시기를 받는단다. 시기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해를 부르지. 그럼 언제 써요? 남을 살릴 때만 쓰거라.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는 그로부터 3달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유언이 됐고 강돌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커갔습니다. 힘을 감추며 평범하게 맡은 일을 하며 양반집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강돌이는 밭두렁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삽질 하나하나가 느렸습니다. 옆밭에서 일하던 동네 머슴 석쇠가 혀를 찼습니다. 강돌아, 넌 힘이 그렇게 없냐? 나보다 덩치가 큰데.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삭도 적게 받지. 석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강돌이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의심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돌이는 마을 입구로 향했습니다. 장에 다녀오는 할머니들을 도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강돌이 왔구나. 박씨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장에서 산 무며 배추며 잡동사니가 가득한 지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져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다. 너 같은 애가 어딨니? 강돌이는 지게를 졌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에게는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돌아, 무거우면 말해라.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까지 가는 길 3살배기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 아니니? 강돌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그는 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금방 낫는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강돌이를 올려다봤습니다. 강돌이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해질 무렵 강돌이는 주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주인 이도관과 그의 조카 이한준이 서 있었습니다.
이한주는 과거의 급제에 고을 관아에서 일하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강도리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이 그 둔한 머슴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령님. 저런 것이 밥값이나 할까요? 이한준의 말에 강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 강도리는 작은 행랑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한준이 오늘 마당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한준은 마당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를 보았습니다. 어른 셋이 겨우 옮길 만한 통나무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오후에 옮긴 사람은 강도리 뿐이었습니다. 이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힘이 없는 머슴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눈빛에 뭔가 불안한 눈빛이 어렸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강도리는 평화로운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터였습니다. 봄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 뒤편 계곡 근처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양반 이도간이 직접 나서서 머슴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산 뒤편을 개간한다. 일당을 2배로 주마. 마을 머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당을 2배로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도리도 그곳으로 불려갔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험한 바위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도관이 가리키는 곳에는 큰 바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습니다. 저 바위들을 치워야 밭을 만들 수 있다. 머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밭을 만들기에는 땅이 너무 척박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명령이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작은 바위들은 어찌어찌 치웠지만 큰 바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가는 날마다 산에 올라와 바위들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집착이 어려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라. 바위 아래까지 파라. 머슴들은 의아했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도리는 다른 머슴들과 함께 큰 바위 주변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삽질을 하던 석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냐? 손이 미끄러져서. 석새가 파던 곳에 큰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돌이 바로 아래에 일하던 칠보기를 향해 굴러갔습니다. 칠보가 조심해! 강도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돌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그 순간 강도리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 칠보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굴러오는 돌을 2손으로 받아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도리의 손에 돌이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어른 둘이 안아야 들 만한 크기였습니다. 헉! 강도리의 칠보기가 놀란 눈으로 강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일손을 멈추고 강도리를 쳐다봤습니다. 강도리는 황급히 돌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마치 가벼운 것처럼 쉽게 굴려갔습니다. 괜찮나, 칠보가? 고맙다. 칠보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지켜보던 이도관의 조카 이현준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그 돌을 혼자 받아냈나? 예, 그냥 급해서. 이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도리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힘이 세면서 왜 숨기고 사는 거지? 죄송합니다. 강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한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재미있군, 아주 재밌어. 그는 돌아서서 이도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이도관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강도리, 예, 나리. 저기 저 큰 바위를 옮겨보거라. 이도관이 가리킨 곳에는
수레만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바위였습니다. 강돌이는 난감했습니다. 거절하자니 힘을 들켰고 옮기자니 또 의심을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서! 이도간의 목소리에 재촉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돌이는 천천히 바위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바위를 감싸 안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바위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강돌이는 일부러 신음을 흘렸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바위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위를 옆으로 옮기자 그 밑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저건? 석쇠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도관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땅에 박힌 황금빛 광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이다! 금광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금맥이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녀 매월이가 강돌이를 불러세웠습니다. 강돌이 오라버니, 왜 그러니 매월아? 매월이는 21살의 하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돌이와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오늘 그 바위 정말 혼자 든 거예요? 강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봤어요. 오라버니가 돌을 받아낼 때 그건 보통 힘이 아니었어요. 매월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왜요? 그냥 힘이 센 게 나쁜 건가요? 그냥 그러지 마라. 강돌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도관은 금광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광에서 캔 금덩이 몇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도관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금을 훔쳤나? 그는 관아에 도둑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을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이튿날 발빈이었습니다. 강돌이는 횡랑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돌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가 강돌이냐? 예, 그렇습니다만. 금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예? 강돌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포졸들은 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밑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주먹만한 금덩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돌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변명은 관아에서 하거라. 포졸들이 강돌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도관과 이한준이 서 있었습니다. 이도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주인 것을 탐내다니. 나리, 저는... 입 닥쳐라. 네 방에서 나온 증거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느냐? 강돌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힘이 아까워서 살려주려 했건만. 배은망덕한 놈이로군. 그 순간 강돌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힘을 이용하려던 것을. 포졸들이 강돌이를 끌고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월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한준이 그녀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네가 강돌이의 힘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네가 입을 열면 너도 공범이 된다. 감옥 청살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돌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힘을 숨겼는데도 이렇게 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감옥 밖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벽에서 스며드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돌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달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힘을 숨긴다는 것이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은 자랑이 아니라고, 남을 살릴 때만 쓰라고 했습니다. 강돌이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감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돌이, 자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감님? 마을 촌장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들어온 듯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쉿! 작게 말하게. 박노인이 창살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억울하게 갇혔다는 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이도관이 꾸민 일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네. 강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더 나쁜 소식이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도관이 메어리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 한다네. 강돌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 혼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네. 메어리가 거부했지만 박노인의 말이 끊겼습니다. 강돌이는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쇠가 삐걱거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모두가 망했네. 메어리도 자네도 이 마을도. 무슨 뜻입니까? 이도관은 금강일로 미쳐버렸네.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일시키려 하고 거부하면 관아에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만이 그를 막을 수 있네. 자네의 그 힘으로. 제 힘으로요? 그래, 이제 숨길 때가 아니네. 강돌이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유언과 박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박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보게. 난 이만 가야겠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돌이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메어리는 무사합니까? 아직은. 하지만 시간이 없네. 박노인이 사라졌습니다. 감옥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돌이는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나무 막대기만큼이나 약한 것이었습니다. 힘을 숨긴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그는 천천히 창살을 비틀었습니다. 쇠가 조금씩 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다스리는 용기였다. 뚝! 창살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강돌이에게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메어리는요? 마을 사람은요? 아버지, 지금이 그때입니까? 강돌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이윽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번개가 어둠을 잠깐 밝혔습니다. 강돌이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살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낄! 뚝뚝! 창살들이 하나씩 비틀어지고 부러졌습니다. 폭우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강돌이는 창살 사이로 몸을 빼냈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했습니다. 감옥들을 가로질러 담을 넘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리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호구속을 헤치고 진흙탕을 건너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메워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그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가 울 때 등을 토닥여준 기억도 났습니다. 기다려라, 메워라. 강도리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도관의 저택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인 듯 했습니다. 강도리는 멈춰섰습니다. 저택 문 앞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저는 못 가요! 메어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택 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담장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뛰어올라 담장을 넘었습니다. 쿵! 마당에 착지했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구냐? 나다. 강도리가 걸어갔습니다. 폭우에 젖은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강도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감옥에서 도망쳤군. 죄가 더 무거워질 텐데. 메워리를 내놓으십시오. 뭐?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이한준이 껄껄 웃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너와 공모해서 금을 훔친 년인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강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한준이 손짓했습니다. 하인 여럿을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인 여럿이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잡아라! 도망친 죄수다!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강도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가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강도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도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다시 치며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빛 속에 강도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한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폭우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도리가 하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강도리는 힘을 조절했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저는 메어리만 데리러 왔습니다. 이한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안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숙부님, 강도리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도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히 내 집에? 메어리를 내놓으십시오. 네가 무슨 권리를 요구하느냐? 이도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네 공범이 아니냐? 아닙니다. 날이 깨서 꾸민 일입니다. 뭐? 이도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어디선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금세 짙어졌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외쳤습니다. 이한준이 안채를 돌아봤습니다. 촛불이 넘어진 모양입니다. 혼례 준비로 곳곳에 초를 켜두었던 것입니다. 폭우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초가 넘어진 듯 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나무로 된 한옥은 불에 약했습니다. 메어리가 안에 있다! 하녀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강도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안치로 달려갔습니다. 이 미친놈, 불길이 저렇게 센데? 이도관이 소리쳤지만 강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대문을 감쌌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태웠습니다. 강돌이는 옷으로 입을 막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워라!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워라! 어딨느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강돌이는 불길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대들보가 삐걱거렸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자 매월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매월아! 강돌이가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뒤돌아 나오려는 순간 대들보가 무너졌습니다. 꽝! 출구가 막혔습니다. 강돌이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창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는 매월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쿵! 그의 어깨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무벽이 무너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열기를 식혔습니다. 강돌이는 안전한 곳에 매월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오라버니? 괜찮느냐?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강돌이는 돌아섰습니다. 이도관과 이한준이 서 있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안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도관이 절규했습니다. 내 집이! 내 금이! 그는 불 속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강돌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놔라! 내 금이 이 안에 있단 말이다! 죽습니다. 놓으라니까! 이도관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강돌이의 발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강돌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이도관의 목소리는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탐욕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강돌이는 한 손으로 이도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칼이 떨어졌습니다. 머슴의 팔은 일하는 팔입니다. 강돌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해치는 팔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랜 인내가 터져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오늘만은 달라야 했습니다. 강돌이가 이도관을 밀쳤습니다. 이도관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한준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이 앞장섰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비키란 말이야! 이한준이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폭우는 점점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안채는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박노인이 이도관 앞에 섰습니다. 이도관, 자네 죄가 모두 드러났네. 무슨 소리냐? 매어리를 강제로 홀에 올리려 한 것, 강돌이에게 누명을 씌운 것, 마을 사람들이 협박한 것. 박노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증거가 있나? 있지. 박노인의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네 하인 중 하나가 양심에 못 이겨 고백했네. 자네가 강돌이 방에 금을 넣으라고 시켰다는 것을. 이도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관아에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도관과 이한주는 결박당해 끌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양반인데. 이도관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돌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멋은 하늘이 낸 사내로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런 힘을 가지고도 숨기고 살았으니 착한 사람이야. 강돌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월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고마워요. 아니다 매월아, 내가 진작 나섰어야 했다. 아니 오라버니, 항상 옳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강돌이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강돌이, 이제 어쩔 생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감님. 자네의 힘은 이제 숨길 수 없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 하지만 걱정 말게. 우리는 자네를 지킬 거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동의했습니다. 강돌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걸렸습니다. 매월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오라버니, 저것 보세요. 예쁘구나. 예쁘지만 오라버니가 더 예뻐요. 뭐? 매월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강돌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월이가 물었습니다. 강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을 숨기지 않고,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오라버니답게? 그래, 나답게. 두 사람은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연기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돌이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소문이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박노인이 강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무슨 뜻입니까? 지켜보게. 곧 알게 될 거야.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관찰사께서 명을 내리셨다. 사람들이 숨을 쉬겼습니다. 이도관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눌 것이며 강돌이의 죄는 무죄로 한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또한 강돌이에게는 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내리고자 하나 그가 강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거절하였다 한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돌이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관아에 불려가 물었습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네 힘으로 악인을 물리쳤는데. 제 힘은 자랑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벼슬은 어떠냐? 네 힘이면 군사로도 쓸만하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저는 그저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는 오래 강돌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복이 드문 사내로구나. 관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노인이 강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정말 아무것도 안 받을 작정인가? 네. 왜?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강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른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대가를 바라면 그럼 그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다릅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강돌이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도관의 땅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뉘었습니다. 강돌이도 작은 밭 한 떼기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팠습니다. 오라버니, 매월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가져왔어요. 고맙다. 두 사람은 밭두렁에 앉아왔습니다. 매월이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상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매월아. 강돌이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고 저녁에 밥을 먹고. 그래도 오라버니는 영웅인데.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매월이는 강돌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응? 이제는 숨기지 말아요, 그 힘. 강돌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기지 말라고? 네,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되잖아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돌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힘을 숨기지도 자랑하지도 않겠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메어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오라버니답죠.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강돌이는 다시 일했습니다. 메어리도 함께 일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씨앗들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콩이 되겠지? 맛있는 콩이겠죠? 그럼 네가 심었는데. 메어리가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돌이는 삽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메어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라버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두고. 강돌이가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팔은 누굴 때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땅을 갈고 사람을 일으키고 무거운 걸 들어주는 팔이야. 메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라버니. 그리고 강돌이가 메어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지키는 팔이기도 하고. 메어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라버니? 미안하다, 메어라. 진작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라버니. 항상 저를 지켜주셨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메어라. 네? 나랑 평생 이렇게 살래? 메어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잖아. 강돌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어리는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강돌이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네, 저도 오라버니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혼례가 열렸습니다. 강돌이와 메어리의 혼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밤노인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강돌이, 자네는 참으로 보기 드문 사람이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힘이 세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일세. 강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돌이와 메어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강돌이가 나섰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거나 무너진 다리를 고치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숨은 장부라고 불렀습니다. 힘은 세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돌이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메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돌이가 다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뭐 했나? 엄마랑 밭에 갔어요. 그랬구나. 강돌이는 아이를 내려놓고 메어리를 바라봤습니다. 수고했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잘 도와줬어요.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이 세요?
응? 마을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세다고. 강돌이는 메어리를 바라봤습니다. 메어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힘이 센 편이지. 그럼 나도 세질 수 있어요? 글쎄, 강돌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이 센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뭔데요? 마음이 따뜻한 거야.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뭐가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해 준단다. 그럼 힘은요? 강돌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은 남을 도울 때 쓰는 거야. 자랑하거나 해치려고 쓰는 게 아니란다. 알겠어요. 아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돌이는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메어리가 옆에 섰습니다. 오라버니, 후회 안 해요? 뭘? 상도 안 받고 벼슬도 안 하고. 강돌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는 지금이 좋아. 저도요.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메어라, 네? 고맙소. 갑자기 왜요?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메어리가 강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라버니가 절 지켜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강돌이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돌아. 잘 살고 있구나. 아버지, 힘은 자랑이 아니라고 했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넌 잘 지켰다. 이제는 내 아들에게도 가르쳐 주렴. 네, 아버지. 꿈에서 깬 강돌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땅을 갈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둘 것입니다. 힘을 숨기지도 자랑하지도 않으며 다만 필요한 곳에 쓰며 조용히 담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붉은 노을 아래 강돌이는 땅을 갈았습니다. 삽질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기억했습니다. 힘은 있되 교만하지 않고 능력은 있되 뽐내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도 아들의 아들도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살아갔습니다. 힘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남을 살릴 때 써야 한다는 것을.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또 봐요.